안녕하세요, 떼부자예요. 웨딩 영상 스터디 오프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수강생분들이 제 장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중에는 제 장비를 전부 가지고 가요. 그리고 다 보여드리고 만져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왜 사용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몇 시간이 그냥 갑니다. 영상일 하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대부분 장비에 진심이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채널로는 제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장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떼부자가 10년째 즐겨 쓰는 장비인 슬라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슬라이드 요즘 안 쓰는 구닥다리 장비 아닌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특색이 있는 장비가 슬라이더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짐볼도 있는데 굳이 슬라이더가 왜 필요할까? 삼각대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슬라이더 없이는 만들 수 없는 특별한 화면이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웨딩 영상 퀄리티를 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거나 짐볼로만 촬영하다가 뭔가 아쉬웠다거나 혹은 슬라이더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꿀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슬라이더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슬라이더는 말 그대로 카메라를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이동시켜주는 장치예요. 떼부자가 영상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슬라이더가 상당히 무겁고 비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오면서 슬라이더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컴팩트해지면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쓰는 브랜드는 익스캠 슬라이드인데 이거 광고 아닙니다. 네, 광고 아니고요. 중고로 10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브랜드로는 코노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신생 브랜드들도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 장비는 쉽게 말해서 고정된 샷을 영화처럼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더해준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웨딩 영상에서 슬라이더가 왜 중요하냐? 그 첫 번째, 바로 무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웨딩 영상은 흔히 웨딩 시네마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고정된 샷만으로는 조금 밋밋하고 기록 영상 같은 느낌이 강해요. 때부자는 솔직히 슬라이더 없이 찍었던 초기 영상들을 보면 뭔가 아쉽다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고정샷과 짐벌샷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느낌, 슬라이더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슬라이더를 활용하면 카메라가 부드럽게 이동하면서 입체감 있는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웰컴 플라워 앞에서 신랑 신부님 연출 컷 촬영할 때 주의 장식을 이용해서 신랑 신부님들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할 수 있고, 또 줄에서에서는 신부님의 원샷 그리고 신랑님의 원샷을 입체감 있게 보여줄 수 있어요. 퇴장할 때도 신랑 신부님의 퇴장을 보다 시네마틱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퀄리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이런 슬라이더의 효과를 짐볼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의 이제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곳에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맨손으로 그것도 찍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오히려 슬라이드로 비슷한 효과를 편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오히려 어울리는 장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짐벌이 좋아도 드론이 있어도 슬라이더로 얻을 수 있는 그 안정적이고 시네마틱한 컷은 그 어떤 장비로도 대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딩 영상에서 슬라이더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피사체 강조와 스토리텔링 효과예요. 슬라이드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주인공에게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배경이 살짝 이동하면서 신랑 신부가 더 돋보이고 화면에 깊이감이 생기므로 감정이 더 크게 전달되거든요. 웨딩 영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편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정적인 순간에도 카메라가 살짝 움직이면 보는 이가 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눈빛, 신부 대기실에서 긴장되는 순간, 그리고 성혼 선언의 클로즈업 같은 장면에서 슬라이드를 사용하면 감정이 훨씬 배가 되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먹히더라고요. 결혼할 때 계약에서 주 결정권을 가진 분이 바로 신부님이신데 이런 감성적인 컷들을 더 선호하십니다. 떼부자에게 문의를 주는 신랑 신부님들도 영화 같은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95%예요. 그럴 때 이 슬라이더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별화된 퀄리티를 만들어냅니다. 짐벌은 부드럽게 따라가거나 움직임을 많이 담아내는 데 탁월해요. 하지만 슬라이더가 주는 안정적이고 영화적인 컷은 짐벌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슬라이더는 흔들림이 없고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여주기 때문에 결과물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결국 이런 디테일이 영상 전체 퀄리티를 결정하고 고객들이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할 이유를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신부님들은 이런 세밀한 차이를 정말 잘 아세요. 샘플 영상을 볼 때도 이 컷이 너무 예뻐라고 하시는 컷들은 대부분 슬라이더로 촬영한 컷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웨딩 촬영할 때 슬라이더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길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떼부자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69cm 짜리를 구매했어요. 그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50cm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구간이 그 정도고,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이게 무빙을 칠 때 카메라가 슬라이더 끝까지 가면은 약간 휘청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긴 슬라이드를 사더라도 그걸 전부 다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를 사용할 때 저는 삼각대 위에 꼽아서 사용하는데, 그때 삼각대 다리를 저는 일부러 다 길게 뽑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한 단을 접어서 그 위에 삼각대를 놓고,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를 얹어서 촬영을 하는데, 그래야지 이게 그 슬라이드를 갖고 이동할 때 사진 작가님에게 걸리지 않고, 저도 이동할 때 다리가 짧아지니까 편하더라고요. 다만 촬영을 할 때 좀 앉아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슬라이더 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촬영이 끝나고 나면 무슨 허벅지가 무슨 운동한 것처럼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이거는 운동이다 생각하면 정말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덕분에 허벅지는 아직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웨딩홀 바닥은 대부분 평평합니다. 야외 잔디밭에서 하는 웨딩이 아닌 대부분의 예식은 웨딩홀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센터 컬러 같은 장비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게 홀 촬영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대 다리만 접으면 바로 수평이 맞으니까 홀에서 쓰기는 편한데 야외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벌과 병행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결혼식장 전체적인 동선이나 걷는 장면은 이동이 많은 장면, 짐벌로, 감정적인 순간이나 디테일한 것은 슬라이더로 담게 되면 최고의 조합이 되겠죠. 떼부자는 신부 대기실에서는 주로 슬라이더를 쓰고요. 상품에 따라서 본식에서는 입장, 퇴장 이런 건 짐벌을 메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는 웨딩 영상을 더 영화처럼, 더 감성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영화적인 무빙을 만들어내서 웨딩 영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피사체를 강조시키고 스토리텔링 효과로 감정의 전달력을 높여줘요.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퀄리티로 다른 작가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 짐벌, 드론 모두 중요한 기술이고 장비지만, 슬라이더로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시네마틱한 것은 다른 장비랑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웨딩 영상을 촬영하실 때 이 장면에 슬라이더를 넣으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영상의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웨딩 영상 작가들은 현재 슬라이더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로 슬라이더를 쓴다면 다른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떼부자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창업한 지 이제 2달 정도 된 로니님이 계세요. 이분이 저희 수강생이셨는데 2025년 토요일 예약을 전부 마감시키셨어요. 창업한 지 2달 만에요. 그래서 이 로니님의 사례가 웨딩 영상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공유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프라인 특강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해요. 시간은 2025년 9월 25일 저녁 7시부터고 강남역에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로니님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카메라 조작법부터 편집 프로그램 사용까지 1도 모르던 분이었어요. 다만 제 기억에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그 간절함이 저한테 각인이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간절함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로니님이 어떻게 웨딩 일을 빠르게 배우고 이를 통해서 수익화를 해서 새로운 전업 작가로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셨는지, 웨딩 영상 일을 부업 혹은 사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에게 큰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웨딩 영상 촬영 팁 혹은 장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